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나드의 특정한 종류인 클라이슬리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클라이슬리 스트링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실행 내역을 기록하거나 추적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즉, 우리가 로깅을 구현할 건데요. 로깅을 구현할 때 제가 여기에 일반적인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불이란 값이 들어오면 불을 not 해서 negate에서 반대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not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rue가 들어오면 false가 나올 것이고요. false가 들어오면 true가 나가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로거를 찍는다고 하면 흔히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고 전역 변수에다가 플러스는 해서 기존의 로깅 스트링에다가 그냥 추가해주는 형태로 만들겠죠. 그래서 not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value, 들어온 value 정도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not으로 출할 때 해당하는 not value라고 해서 로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이걸 한번 바라볼게요. 멤버 변수 로거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것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함수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 자체로 코딩을 한다고 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컨커런시의 복잡성 때문에 전역 변경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할 때 멀티 스레딩으로 뭔가 동작을 하게 되면 저 로거는 여러가지 함수가 서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고가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not true라는 값이 value에 들어갔다고 해도 not과 true 전에 뭔가 값이 들어가 버리거나 또는 여러 값들이 순서에 맞지 않게 로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로깅하는 이유가 없죠. 저희가 로깅을 하는 이유는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로깅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알 수 없게 지키게 된다면 저희는 로깅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여기 불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로거 대신에 불에서 리턴을 해주게 하면 됩니다. 자, 튜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튜플을 이용할게요. 아마 C++에서는 make pair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로거를 보내주게 하고요. 우리가 넣었던 로거는 삭제를 하고 여기에서 리턴을 할 때 처리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거를 컨트롤 X로 가져와서 value에서 리턴할 때 추가해주고 로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가 아니고 요거겠죠. 그리고 로고는 여기에서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순수한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멀티 스레드라는 관점에서 멀티 스레드를 하더라도 로거가 뭐라 그러겠죠?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찍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봐도 저 스트링 로거라는 녀석이죠. 이 녀석을 보면 파라미터에서 자꾸 넣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작업도 사실 이 함수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 함수는 자신의 로깅 내용만 리턴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수정을 해볼 건데요. 관심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즉, 이 함수는 이전에 로거가 하고 있는 일을 담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로거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 로거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얘는 그냥 리턴 할 겁니다. 스트링만요. 자, 이게 이 로거의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함수는 단순히 value라는 값을, 그러니까 불 형태로 만들어 놓은 value를 뒤집고요. 반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같이 tuple 형태로 리턴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예요. 자,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저 not이라는 거를 호출할 수는 있는데, not을 호출했을 때 저 펑션, 그러니까 로거라는 거 있잖아요. 로거 역할을 했던 녀석은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로거라는 변수를 가지고 처리를 했었죠. 뭐 전역 변수든 여기에 전역 변수 형태로 뭐 지정을 했든 아니면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를 했든 했었는데, 이제는 저 작업을 다른 누군가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든다고 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normal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normal이라는 얘는 그냥 기존 그대로 리턴하는 함수예요. 보시면 그냥 value 값을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고 있죠. 네, 그런 식일 거예요. 여기에 제가 스페이스를 준 이유는 이제 구분하려고 하죠. 로깅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개의 함수를 같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를 합쳐서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ot normal이라고 만들고, 하나는 not이라는 거를 호출하고요. 또 하나는 normal이라는 걸 호출할 거예요. normal은 P1 결과에서 result를 가지고 와야겠죠. 불을 받으니까요. P2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리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P2의 result를 리턴하고 불리언 값이니까 그 다음에 P1의 로거와 P2의 로거를 더해서 리턴을 해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not normal을 호출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not normal을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not normal을 받아서 데이터에다가 찍고요. 아이템 1과 아이템 2를 찍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고요. 빌드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이런 식의 로그가 찍힐 거예요. 로그가 false log 하고 not true false라고 찍혔죠. 즉 얘를 한번 이 not이라는 걸 한번 호출해서 그거에 대한 로그 스트링을 리턴을 해줬고요. 그게 로그에 not true일 거고요. 두 번째 normal을 실행했죠. normal을 실행하면 false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not true 다음에 이 false를 찍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 있는 예제는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로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컴포지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로깅을 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다음번엔 조금 의미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의미가 있다? 조금 더 활용 가능한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이 녀석들을 지우고 이 상태에서요. 2분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짝수를 구분할 수 있는 2분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할 거예요. 얘는 뭐 인트 값이 들어오면 그거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판단해서 0이면 true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is even이라는 거를 호출했다라는 로거를 찍을 겁니다. 그리고 return은 이전 것처럼 불리언으로 리졸트를 주고요. 스트링으로 로거를 할 거예요. 리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even을 호출했다라는 것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add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요. add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처리할 거예요. add는 is even을 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not 있죠. not을 제가 지웠는데 not이 필요하니까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not은 똑같고요. 기존하고. 이제 값은 not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까는 not 어쩌고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value 앞에다가 요 기호를 넣어서 로깅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even은 아까 얘기했듯 이렇게 지키고요. add는 even을 호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not 하고 나면 그게 even이겠죠. 그래서 add를 만들 때는 even과 not을 컴포지션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p1, p2라고 그 튜플 리턴을 하도록 하고요. 그 튜플을 통해서 로거를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is add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뭐 특별할 건 없을 거예요. is add를 이 3이라는 게 add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호출했으니 is add라는 걸 줄게요. 그래서 right line에서 이게 정확하게 호출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add가 어떻게 찍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is even, not false라고 되어 있죠. 짝수는 아니고 is add는 결과적으로 짝수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로그에서 찍고 있어요. 로그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의미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 is even을 한번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값을 보니까 not false다. 그러니까 even 값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dd 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깅이 지금 여기는 명확하진 않으나 그런 의도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로그는 우리가 not이라는 걸 호출하고 even이라는 걸 호출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is add라든지 이전에 만들었던 not normal이라든지 이런 함수를 하나하나 다 만들긴 그렇겠죠.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자, 이전에 가져온 어떤 파라미터에서 리턴을 하잖아요. 튜플 형태로. 그러면 튜플의 첫 번째 리졸트는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리졸트는 리턴할 때 더해져서 어펜드에서 리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맞지 않는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조절해서 리턴하거나 컴포지션 할 때 도움을 주게 하는 형태가 클라이스리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스리 카테고리는 이러한 형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상화할 수 있는데요. 컴포즈 할 때요. 컴포즈의 추상화는 컴포즈 함수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위에 보시고요. public 펑션을 리턴을 하겠죠. 자, A라는 걸 받아서 Alt Ctrl Shift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탭 때문에 이상하게 표시되는 분들은 이거 이용하세요. A라고 하고 컴마 누르시고요. C
자, 스트링을 리턴을 할 거고요. 자, 컴포즈 해봅시다. 컴포즈는 A, B, C 라는 거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함수는 A를 받아서요, B와 스트링을 리턴할 거고요. 이거를 함수 F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B를 받아서요, C와 스트링을 리턴을 할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이 위쪽하고 공통적이죠. 그리고 얘를 G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녀석을 합성을 할 건데요, return이라고 하고 A라는 거를 입력을 받아서요, 자, 람다 형태로,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만들게요. 이게 편하니까. 그리고 자, P1이라는 게 fx를 호출을 할 겁니다. 자, f에 x를 처음 호출하고, P2는 g의 P1의 첫 번째 값 아이템 1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얘를 호출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을 할 텐데요, 얘는 P2의 아이템 1과 P1의 아이템 2, 그리고 합쳐야 되죠. 플러스 P2의 아이템 2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러가 났는데, 이 에러가 난 거를 지금 제가 수정을 해 볼게요. 뭔가 조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잘못했죠. A 형태의 x라는 변수인데 컴마를 넣었네요. 자, A 형태의 x라는 변수를 받으면, 자, 여기 이전에 저희가 isAdd를 처리한 거랑 똑같아요. isAdd 형태가 isEven을 받았고 not을 받고 마지막에 return 하잖아요. 보시면 isEven을 fx라고 하시면 돼요. fx는 result 스트링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A, B, C라는 타입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불리언 형태를 쓰고 있으니 다르지 않습니다. 다 A, B, C가 불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형태로 일단 컴포즈를 만들고 나서요, 이제 제너릭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났으니 이거를 한번 호출해서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A는 우리 여기에서 int 값이 될 거고요, B는 불리언이 될 거고, C도 불리언이 될 거예요. 그쵸? A, B, C, 이게 다 우리 이 위쪽에 있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불리언이 되겠죠. 해당 값을 정확하게 호출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저거를 호출할 건데요, 이번에 요거 잠깐 막아 놓고 똑같이 isAdd 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compose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int가 a죠. 처음에 int 값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불값 받고요, 그 다음에도 불값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isEven과 not을 합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는 isAdd3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다시 리턴을 해주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데이터, 네. 그래서 데이터를 호출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하시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클라이슬리 카테고리라고 해요. compose라는 제너릭 함수를 생성하여 가지고 int 불 형태로 처리하도록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튜플이기 때문에
A를 받아서 B 스트링을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은 B를 받아서 C 스트링을 리턴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걸 컴포지션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모나드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이슬리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자,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각각의 내역들을 하다 보면 좀 모르는 개념들도 많고 실제 저게 왜 저렇게까지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냐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각각의 용어들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용어들을 추상화하는 일반화 과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기준을 카테고리 시어리라는 범주 이론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모나드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코딩,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코딩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기본 본질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라이슬리 카테고리라는 걸 배웠고요. 클라이슬리 카테고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코드를 보시고 컴포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값을 인풋했을 때 그 다음 값에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되고 나온 리턴 값이 그 다음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넣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한다 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클라이슬리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러한 형태의 또 함수, 이런 카테고리 중에 맵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클라이슬리 카테고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